네,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 얘기인데요. 국회의원으로 이제 여의도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그 공격인데 엉뚱한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몰아서 지금 공경에 처했습니다. 한번 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사원 4명한테 음담패소라고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해가지고 그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징계받은 거 알고 계십니까? 네, 변종국 기자. 예. 근데 이 말이 틀렸다는 거죠. 정말 저기 지금 방송에서 안 나왔는데 실명까지 거론을 다 했습니다. 예. 네, 이 법사위에서 양형위원회 대법원 이제 질문하는 과정에서 양형위원회에 있는 모 사람이 위원이 언론사 간부죠. 모 언론사의 간부인데 성추행 전력이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네. 해당 언론사는 지금 조응천 의원을 형사 고소하겠다라고 지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바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꼬리를 내리면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죄송하다,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조응천 의원이 검찰 출신 아닙니까? 네. 검찰 출신이 굉장히 이제 팩트와 사실을 기반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약간 흠집이 난 게 아니냐는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흠집이 아주 많이 난 것 같은데 황 의원님. 왜 이런 실수를 어처구니 없이 저질렀을까요? 글쎄요, 저도 좀 당혹스러운데요. 뭐 조금 찜난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요새 말로 스타일이 구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른 분도 아니고 바로 조응천 이제 비서관 같은 경우에 공직기관 비서관으로서 민정수석실. 네, 요번에 이제 들어오면은 네. 굉장히 이제 공격수를 할 걸로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파일을 갖고 있고 적어도 문서 파일은 아니도 머릿속에 들어있을 거다. 현 청와대에 네, 대해서. 그래서 이제 청와대는 공포스럽고 일반 국민들은 또 어떻게 보면 또 뭐 기대하는 측면도 있고 위험스러워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첫 이 발언이 저런 식으로 사실과 틀린 얘기를 하니 진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고 그야말로 본인한테 걸었던 기대가 좀 망가지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유상원 변호사님 네. 법적 책임을 한번 좀 따져볼게요. 네. 저 법사위 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말은 면책특권 있다 쳐도 저 이야기를 또 조 의원이 SNS까지 이렇게 그렇죠. 확산을 시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그 면책특권의 대상은 아니죠. 네. 그 SNS나 뭐 페이스북 이런 데 올린 거는 그건 국회 밖에서의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 생활 아닙니까? 네. 그건 안 되고. 근데 다만 저는 이번에 조응천 비서관이 의혹 과잉에서 비롯된 어떤 해프닝이다. 네. 그러니까 그 문제된 양형위원회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했다보다도 지금 착각하고 한 거거든요. 네. 이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물론 고발은 됐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이게 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좀 과실로 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손해배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양형이원 그분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불법행위란 손해배상 청구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허진석 차장, 만약에 SNS 말고 보도자료로 기자들한테 뿌린 것도 면책특권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죠. 네, 그게 예전에 그 노회찬 의원이 전 정의당 시절에 안기부 X파일 네. 가지고 보도자료, 그게는 떡값을 이른바 받았다는 검사들 실제 이름을 네. 예, 그게 실었던 보도자료로 홈페이지까지 게재를 하고 네. 그랬다가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은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의원직까지 이뤘다는 건데, 자, 여기서 혹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황성준 위원님 계속 유지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국회의원이 소신 있는 얘기, 특히 야당 같은 경우 하려면은 이런 거 좀 보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원칙상으로 어느 네. 정도의 면책특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당에서 직무상으로 하는 발언, 이 표결 문제는 조금 정치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한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조금 신중하게 조사를 해봤으면 될 것 같은데도 이 면책특권에 이 뒤에 숨어갖고 그냥 뭐 아니면 그만이고 일단 뭐 묻지마 식으로 하면은 사실 이 국회의원이야 또 권력이 있고 면책특권 뒤에 있지만 여기서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또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네. 뭐 법리적으로 뭐 어떤 뭐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한번 엎어지면 굉장히 힘든 문제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참 면책특권은 요즘 폐지 문제가 나오는데 만약 이걸 지키려고 하시더라도 지키려고 할 때는 거기에 걸맞는 행동들을 국회의원들이 좀 보여줘야지 국민들이 납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면책특권의 그 어떤 범위에 관해서 확실하게 좀 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위를, 어떤 네. 그 정치적인
문제냐, 네. 그리고 정권에 대한 어떤 감시 견제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어떤 흥미 위주에서 나온 것이냐 네. 하고, 그다음에 이건 면책특권 우리 황 의원님 말씀대로 그 어떤 순기능적인 면도 분명히 정권에 대한 감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떤 형사적인 처벌 문제보다도 국회의원들 요새 뭐 얼마 전에 어떤 모 국회의원은 돈 없다고 뭐 저 후원금 달라고 그랬던데 네. 경제적인 제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떤 명예훼손 내지 이런 불법의 손해배상 청구를 확실히 법원에서 인정해줘서 네. 이런 일이 당했을 때 피해자의 어떤 그걸 달래주는 게 네. 달래주고 국회의원 본인에 대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게 이런 걸 좀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취임 2달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먼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보람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변화하고 있다, 또 기대하겠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아마 우리 당 내에 첫 번째로는 이제 개파 싸움이 사라졌다는 것을 상당히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반면에 2달을 평가해 보면 청와대는 아직 변화할 준비가 안 돼 있다. 도처에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청와대가 주도해서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 네, 황성진 의원님. 요약하면 더민주는 변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건데요. 어떻게 근데 들으십니까? 우리나라 정치에서는요, 그러니까 좀 겸손할 때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그렇지 않을 때 오버한다는 말을 듣는데요. 네. 저 앞에 그 우리는 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까지만 하셨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사실 어느 정도 변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정말로 변한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아직 많이 갖고 있는데, 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다 잘했다, 자화자찬하면서 곧바로 청와대 공격으로 넘어간 지점에 있어서는 진짜 정말 변화하고 있는 건지, 그 변하는 방향이 옳은 건지, 그리고 개파 갈등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말 개파 싸움이 없어진 건지, 네.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파 갈등이라는 것이 부작용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냥 네. 그것이 없는 게 무조건 좋은 건지,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좀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요. 세월호 사건 당시에 이정현 홍보수석이었죠. 그 전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선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의 홍보수도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권력은 늘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를 통제하려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이렇게 이 적나라하게 폭로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식의 기사를 빼라, 유압적으로 강요하는 전화를 통상적인 업무 협조라고 말하는 그 인식은 정말로 언론 자유에 대한 너무나 후퇴된 인식이다. 네, 허진석 차장. 네. 여권에서 말입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원래 그런 전화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 우상호 원내대표의 인식과는 전혀 다른데 기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런 전화를 충분히 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권에서는 여권 내지는 그런 쪽에서 저렇게 이제 통상적인 업무라고 정정 보도를 위한 뭐 목적이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고, 저기서 중요한 문제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당사자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홍보수석이 입도 뻥끗 안 하고 아무런 의견을 개진을 안 하고 있는 게 그럼 또 맞느냐? 네. 그것도 약간 조금 어색한 상황이 같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같은데, 그래서 저거를 양쪽의 힘의 균형이 어떻게 되어서 네. 그 전화를 받은 언론기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정현 의원 논란 가지고 청문회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자,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 서영교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요, 좀 애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상당히 관행적으로 국회에서 진행되어 온 사안입니다. 안호영 의원 사례를 보더라도 이미 전문성과 능력이 검증된 친인척 보좌진이 있는데 이걸 친인척이라고 해서 오히려 이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당은 최소한의 징계 절차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새누리당은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안 하고 있는데 우린 이렇게라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상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거는 마치 저게 도둑놈이 지금 길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우리가 도둑질했다고 그러냐 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는 왜 그걸 가만히 놔두냐, 우리는 별 문제 아닌데 서로 그러고 있어가지고요. 네.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워 갖고, 저거는요,
이번에 그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 네. 어떤 이런 문제로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철저한 견제 문제로 친인척을 이번에 뭐 전혀 이제 그 저기 보좌관을 못 쓰게 했다고 그러는데 네. 저런 말 하실 게 아니라 자기들 그 스스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 당 이거 안 하겠다 하면 되지. 남의 당 아까 우리 황 의원님 남의 당이 이러니까 왜 우리한테 문제냐 이런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이런 가운데 네팔로 여행을 갔던 문재인 전 대표가 이번 주에 귀국을 하네요. 근데 책을 하나 갖고 돌아온다면서요? 예, 그 8일에 이제 네팔로 떠났던 문재인 전 대표가 돌아오는데 이 책을 하나 들고 온다기보다는 이제 네팔에서 있었던 일을 좀 정리해서 책으로 출간하면 어떠냐라는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인이 책을 쓴다는 것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문재인 한 전 단계 의원, 나간다는 대표 같은, 그렇죠. 대표 같은 경우는 2013년에 1219 끝이 시작이다라는 책을 내면서 네. 추후에 이제 북콘서트라는 것을 또 열풍을 일으키고 대권 행보를 이렇게 이어나가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환으로 책을 하나 발간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고 실제로 내부에서는 책을 쓰는 거는 맞는데 이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책을 쓰는 거 그리고 책을 출간할 것은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황성준 의원님. 문 대표가 나가 있는 동안에 좀 정치권의 일들이 많았잖아요. 뭐 대체로 나쁜 일들이었는데 문 대표가 이제 들어옵니다. 정치권 약간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치권이 정말 기형적인 사태 아닙니까? 네. 좀 상당히 전부 비대위 체제입니다. 네. 사실 비대위라고 하는 건 특별한 비상 사태인데 지금 세계 주요 정당이 전부 비대위 상태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대권 후보로 나오는 분들이 당직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 주로 대권 후보로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 이것도 굉장히 비정상 사태인데요. 이것이 그래도 이제 각 당들이 이제 당대회를 거치면서 좀 정비되지 않을까 하고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예,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마지막 소식 그리고 순위 알아보겠습니다.